뉴스에서도 안 알려주는 진짜 팩트. 오늘 제가 다 파헤쳐 왔어요. 강남역 식당이 왜 텅텅 비고 내 통장은 왜 점점 얇아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형님, 복덩이 뚱식이입니다. 딱딱하고 복잡한 경제 제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의리로 꾹 눌러주세요. 혹시 요즘 강남역 저녁에 가보셨어요? 예전엔 저녁 9시만 돼도 사람이 넘쳐났던 그곳이 지금은 뭔가 이상해요. 명품점은 여전히 불야성인데 식당은 텅텅 비어 있고 점심시간에도 빈 테이블이 눈에 확 띄어요. 오늘 점심에 직장 근처 식당 들어갔거든요.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요즘 10,000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백반 한 끼도 힘들어요. 그 사장님, 요즘 한 달에 3일씩 가게 문을 닫는데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 회사 동료는 이사하려고 대출 알아봤더니 은행이 안 된다고 했고, 부모님 세대는 이런 시대가 올 줄은 몰랐다고 하시고, 매달 나가는 돈은 자꾸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경제 뉴스를 보면은 계속 같은 시점이 나와요. 바로 2026년 5월이에요. 전문가들은 그때가 임계점이라 하고, 일부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근데 정확히 뭐가 터진다는 건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요. 그 막연한 불안감, 근거가 있어요.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아따 형님, 숫자로 한번 딱 보시죠. 소비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쇼핑하고 싶어 하냐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2024년 초에는 100점대였던 게 2025년 3월엔 82점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20%가 빠진 거예요. 금리도 볼게요. 2022년 초 기준 금리가 1.G25%였어요. 그때는 돈이 정말 쌌죠? 근데 지금은 3.5%예요. 거의 3배가 된 거예요. 실제 은행 대출엔 신용가산 금리까지 더해져서 개인은 506%, 기업은 6.8%대를 적용받고 있어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수도 요금이 갑자기 3배로 뛰었어요. 근데 물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더 목이 마른 게 아니에요. 안 쓰면은 생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틀어놓는 거죠. 지금 가계가 딱 그 상황이에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800조 원이었던 가계부채가 2025년 기준 1,950조 원이 됐어요. 고금리 속에서도 더 빌려야 버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업 부채도 심각해요.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보면 2020년 대비 2024년 기업 부채 총액이 30% 이상 늘었어요.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가볼게요. 왜 하필 2026년 5월이냐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계산된 거예요. 세 가지 위험한 흐름이 딱 그 시점에 동시에 겹쳐요. 첫 번째는 대출 만기 집중이에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0-21년 저금리 시절에 1, 3년 만기로 빌린 대출들이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돌아와요. 2025년 4분기에 240조 원, 2026년 1분기에 240조 원, 2분기에 무려 320조 원이 한꺼번에 만기를 맞아요. 거시기 형님.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전국의 차들이 한꺼번에 고속도로에 쏟아지는 것과 똑같아요. 평소엔 멀쩡했던 도로가 그날만큼은 완전히 막혀버리죠. 2026년 2분기가 딱 그날이에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 타임라인이 맞물리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2025년 말까지 부동산 부실채권 8조 원을 정리하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했어요. 자, 그럼 금융기관들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게 되는데 그 시기가 정확히 2026년 상반기와 겹쳐요. 세 번째는 가계대출 규제 본격화예요. 정부가 2026년부터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을 GDP 성장률 수준인 1.555%로 묶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기존 대출을 연장 못하는 상황이 대규모로 발생해요. 이 세 가지가 전부 2026년 2분기에 동시에 겹쳐요.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자, 구체적인 위기 얘기를 해볼게요.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묶어버리면은 은행은 딜레마에 빠져요. 수백만 명이 만기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다 빌려줄 수가 없어요. 은행은 당연히 신용등급 높은 사람, 소득증명 명확한 사람 순서로 빌려줘요. 그럼 자영업자들은 번호표 뽑고 한없이 기다리다가 결국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소리 듣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카페 운영하는 서른아홉 살 분이 있어요. 2024년에 5억 원을 금리 4.5%로 빌렸어요. 매달 이자가 190만 원이었죠. 카페 순이익이 150만 원이니까 어렵지만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026년 5월에 만기가 돌아오고 은행이 이렇게 말해요. 금리를 7.5%로 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연장 어렵습니다. 네, 얼쑤.
계산해보면 진짜 황당해요. 금리 7.5%면 월이자가 315만 원이에요. 근데 카페 순이익은 150만 원. 이자만으로 순이익의 2배를 넘어버려요. 결국 카페를 팔아야 하는데 급하게 팔아야 하니까 11% 손실은 기본으로 각오해야 해요. 또 다른 분도 있어요. 자, 62살 은퇴하신 분인데 부동산 담보로 3억 원을 금리 3.8%로 빌렸어요. 매달 이자 95만 원, 연금 300만 원이니까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2026년 5월에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3개월 안에 원금의 50%, 1억 5천만 원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동시에 이 상황에 처하면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겠죠.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폭증하니 가격이 떨어져요. 이 가격이 떨어지면 또 다른 분들이 담보 부족으로 강제 경매에 넘어가고 가격이 또 떨어지고 눈덩이가 언덕을 구르듯 악순환이 멈추지 않아요. 두 번째 위기는 더 무서워요. 금융기관들이 생존 모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8조 원짜리 부실 채권 정리하려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공매로 넘겨야 해요. 정상 매각이면 100원짜리를 100원에 팔 수 있지만 공매로 나오면 60, 70원에 팔려요. 은행이 30, 40원씩 손실 보는 거예요. 아따 형님, 이걸 또 쉽게 비유하면요. 이사 당일 아침에 오래된 냉장고를 당장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제값 받으려면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반값에라도 넘기는 거죠. 지금 금융기관이 딱 그 처지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제2금융권이에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중소형 증권사들의 연체율이 최근 과거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 자료에서도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동네 금융기관이 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금자 보호가 있어요.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아요. 근데 그 이상이면, 그리고 정말 돈이 막혔을 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세요? 그때 돈 찾으려고 새벽부터 줄 서던 그 혼란이요. 지금은 그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걸 직시해야 해요. 세 번째 위기는 직장인들한테도 직접 영향을 줘요.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저금리 시절에 발행된 회사차액 중 상당 부분이 2026년에 만기를 맞아요. 규모는 수십조에서 100조 원대로 추정돼요. 카드 할부로 큰 돈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자율이 6배로 뛴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100억 원 빌린 기업이 금리 1%일 땐 연이자가 1억 원이었어요. 근데 금리 7%면 연이자가 7억 원이에요. 월 영업이익 10억 원짜리 기업이 예전엔 이자 내고도 9억 남았는데 지금은 이자만 7억이고 이익은 3억밖에 안 남아요. 그럼 기업들이 뭘 할까요? 은행 재대출을 요청하지만 규제로 거절당하고 부동산 자산 자회사, 지분 심지어 영업 자산까지 팔아야 해요. 또는 구조조정이에요. 이제 인원 감축, 임금 동결, 사업 축소. 최악의 경우엔 파산이에요. 기업이 하나 망하면 납품하는 협력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거시기 말입니다. 형님, 정부가 뭔가 하겠지 싶으시죠?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국가 재정이 이미 많이 들어간 상태라 무제한 지원은 어렵고 선별 지원, 특정 금융기관 구제 정도가 현실적인 범위예요. 가격 회복도 가능하지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만기 압박은 1, 3개월 안에 닥쳐요. 그 시간 차이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제가 뭘 해야 하나요? 3단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진단. 지금 당장 내 자산과 부채를 한 곳에 다 적어 보세요. 부동산 평가액, 대출 금리 연망이, 통장 현금까지요. 1, 2시간이면 돼요. 2단계 현금 확보. 최소 생활비 6개월치를 비상금으로 따로 보관하세요. 월 생활비 300만 원이면 1,800만 원이에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3단계 부채 관리. 지금 바로 거래은행에 전화해서 만기 연장 금리 조정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지금이 협상할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정리해드린 세 가지 위기, 가계대출, 규제부동산 부실채권 기업 채권 만기가 전부 2026년 상반기에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요. 역사가 항상 그걸 보여줬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의리로 꼭 눌러주시고요. 힘드신 이야기, 스트레스 쌓이신 거 댓글로 다 털어놓으세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